한국의 중부와 일본의 동북지방은 때늦은 폭우와 장마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인명을 해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연의 힘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번 주에는 더 큰 비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은 원상복구하셔서 일상생활로 하루빨리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수해 가운데에서도 일본은 오복야스미로, 한국은 광복절 연휴로 여름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 변이가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가 지나고 나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 무척 염려가 됩니다. 재즈홀릭스 애프터 아워즈 시즌 21 9번째 에피소드 데빅의 재즈 세상은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응원하며 잠시나마 재즈로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고자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는 청취자 수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담당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만들고 있으니 애청자 여러분들의 더 많은 응원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변함없이 도쿄의 털보 데빅이 여러분들께 듣기 좋은 재즈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전해드린 프랑스의 재즈 레이블 편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레코드 레이블과 이탈리아의 재즈 레이블 편을 함께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스페이스 타임 레코드에서 발매된 미국 베테랑 흑인 재즈 피아니스트 도널드 브라운의 앨범 앙샨테에서 나이엔이라는 곡을 소개해드리면서 데빅의 재즈 세상 이번 시즌 세 번째 유럽 재즈 레이블 특집 스타트해보겠습니다. 하드밥과 미밥을 오가면서 정열적으로 연주하던 도널드 브라운이 80년대 신고전주의 대두와 함께 다시 부활하면서 그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감각을 살려 팬들을 위해 스페이스타임 레코드에서 발표한 전과는 전혀 느낌이 다른 연주 스타일의 곡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96년 프랑스 파리에서 프로듀서이자 제작 코디네이터였던 자비에르 페르게이로스가 설립한 스페이스 타임 레코드는 80년대 이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베테랑 재즈 연주자들을 기용해서 다양한 앨범들을 제작했는데요. 도널드 브라운을 필두로 해서 밀 모블리, 찰스 토마스, 알란 도슨, 멀그류 밀러 등의 미국의 경력 있는 흑인 재즈 뮤지션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레이블의 간판 뮤지션이었던 도널드 브라운은 이 앨범에서 바이브라폰의 스티브 윌슨과 프랑스에서 발굴해낸 트럼펫터 스테판 벨몽드를 기용해서 우디 쇼를 방불케 하는 트럼펫터를 키워냈다는 평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편에 소개한 아울 레코드가 설립된 1975년에 같은 시기에 JMS가 장-마리 살라니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같은 역사를 걸어온 아울이 선명한 레이블 컬러를 확립한 데 비해서 JMS는 다양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데 아날로그 시대로부터 디지털 시대로의 이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CD가 주류가 되면서 JMS는 아날로그 녹음에서 체제를 디지털로 이행하면서 아울에서 작품을 발표했던 고든백이 JMS에서 아날로그 녹음을 디지털로 제작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1991년에 밀 에반스 트리뷰트 앨범 For Evan's Sake를 이 레이블에서 발매합니다. 오늘은 이 앨범에서 Almost There를 선곡해봤는데요. 베이스의 데이브 홀랜드, 드럼의 잭 디조넷 등의 쟁쟁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명반이 탄생하게 되고 여기에 프랑시스 로그드의 동생인 바이올리니스트 디디에르 로그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재즈 레이블을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럽의 재즈 팬이라면 자켓 디자인의 예술적 우아함과 통일성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레이블의 이미지는 지중해와 실내악을 모토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블의 이름은 에이제아, 이탈리아 중부 도시한 페르지아에서 설립된 재즈 전문 레코드 회사로서 처음에는 수수께끼에 쌓여 있어서 일본 바이어들이 이 회사의 음반을 수입하려고 해도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서 한동안 접촉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에이제아에서 처음으로 눈에 들어 힘들여 공을 들인 뮤지션은 피아니스트 엔리코 피아레눈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난히 이 레이블에는 피에라눈치의 작품이 즐비하게 발매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이시스트 마크 존스와 이탈리아 클라리넷 주자 가브리엘 미라바시 셋이서 독특한 구성으로 발표한 2000년 앨범 라콘티 메디테라네이라는 지중해 이미지가 연상되는 그야말로 직접이고 아름다운 연주로 가득한 앨범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들려드리는 칸토 나스코스토는 밀라바시의 클라리넷과 피에라눈치의 절묘한 피아노 터치가 가슴을 울려주는 감동을 선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두 개의 악곡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80년대는 이탈리아 재즈가 다방면에서 다이나믹하게 활성화되던 시기였고 80년대 초에 그러한 분위기를 타고 밀라노의 근교에서 스플래시라는 재즈 레이블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할 당시 매니저 디렉터로서 페퍼 스파뇨리가 중심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80년대 중반 이후로 이 스플래시 레이블을 빼놓고는 이탈리아 재즈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지명도 있는 재즈 레이블로 내세울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스플래시에서는 젊은 시기의 파올로 프레즈를 비롯해서 피아니스트 스테파노 바타글리아의 작품들을 발표했는데 이 레이블에서 간판 뮤지션이었던 스테파노 바타글리아의 1994년에 발매된 솔로 피아노 작품집 밥티즘에서 골든 바우, 즉 황금까지라는 작품을 선곡해봤습니다. 단순한 피아노 연주 가운데 진행되면서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지는 스테파노의 섬세한 건반 연주가 참으로 매혹적으로 들립니다. 스플래시 레이블 작품으로 한 곡을 더 골라봤는데요. 이탈리아의 대표적 재즈 피아니스트 지셰페 에마뉴엘이 퀸텟 구성으로 오리지널 작품들을 모아서 연주한 앨범 Reflections in Jazz에서 어노 트루쿠어스의 클라우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앨범은 인기를 끌어서
비슷한 컨셉의 볼륨 2가 발매되기도 했는데요. 트럼펫과 색스폰 투온 퀸텟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주세페의 피아노 연주가 걸출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의 재즈 전문 레이블 스플래쉬의 두 앨범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재즈의 최근 역사를 조금 다루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70년 이후 퓨전 재즈의 창궐로 인해서 정통 재즈가 쇠락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1980년대부터 재즈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윈턴 마살리스를 중심으로 한 신고전주의 재즈 뮤지션들이 메인스트림 재즈로 복귀하자는 활동을 활발히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재즈계는 자극을 받아서 수많은 재즈 전문 레이블이 설립되고 유럽 독자의 재즈 부흥이 이루어지는데요. 미국에서 퓨전 재즈에 밀려 활동이 저조했던 베테랑 재즈 뮤지션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당시 유럽 재즈 붐과 함께 설립되었던 전문 레이블의 지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수작 앨범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오래된 레이블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활발했지만 특히 이탈리아의 신흥 재즈 레이블에서 이탈리아 뮤지션들과 함께 미국 베테랑 뮤지션을 기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별로 눈에 띄는 재즈 피아니스트는 아니었으나 무한한 가능성과 실력을 갖추고 있던 엔리코 피에로눈치를 기용하고 미국의 실력파 색스폰 주자 필 우즈와 듀오 앨범 엘사를 녹음한 것이 1991년인데 1987년에 프로듀서 파울로 피안자렐리가 설립한 마이너 재즈 레이블 필로로지에서 착목해서 작품을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마이너 레이블로서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필로로지가 이탈리아의 가능성 풍부한 신인 뮤지션과 미국의 베테랑 뮤지션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은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고, 이러한 새로운 기획으로 수많은 수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필로로지 레이블의 첫 소개 작품으로 앨범 엘사에서 필 우즈의 호방하고 힘찬 테너 색스폰 연주와 함께 아름다운 멜로디 라인과 절묘한 건반 테크닉으로 정말 감탄스러운 듀오 연주를 들려주는 두 사람의 스탠다드 명곡 You and the Night and the Music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당시 이탈리아 재즈 씬의 전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 기획에 이어서 1993년에는 이미 같은 아이디어로 당시 유럽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던 리코 니스를 이탈리아의 대가 재즈 피아니스트 레나토 셀라니와 매칭시켜서 스피킹 롤이라는 앨범을 만들었고, 성공적인 기획작들을
곡들을 줄줄이 발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와 같은 기획은 일찍이 1988년에 엔리코 피아노누치가 독일의 YVP 레이블에서 데뷔할 때 만들었던 피아노 트리오 프로젝트 팀 스페이스 재즈 트리오를 필롤로지에서 다방면으로 기용하면서 미국의 베테랑 트럼펫터 챗 베이커와 리틀 걸 블루라는 앨범을 내는 등 테스트 앨범들이 성공한 바에 힘입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기는 좀 늦긴 하지만 필 우즈와 피에라 눈치 듀오 앨범 엘사를 먼저 감상해 보시고 리코니츠와 레나토 셀라니의 앨범 스피킹 로울리에서 발라드 스탠다드 넘버 로라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장 처음에 필롤로지에서 기획된 챗 베이커 미츠 스페이스 재즈 트리오 리틀 걸 블루에서 역시 대표적인 스탠다드 명곡 올드 데블 문을 감상하시면서 당시 필롤로지 레이블에서 기획 발매된 명반들을 중심으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부흥하게 된 이탈리아 재즈의 역사적 현장들을 머릿속에서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유럽 각국의 재즈 전문 레이블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탈리아 재즈 씬의 레이블을 중심으로 발매된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재즈라 하면 다양한 뮤지션들을 떠올리게 됩니다만 80년대 이후 설립된 수많은 레이블에서 그들 재즈 뮤지션을 지원해서 앨범 등을 제작한 덕택에 현재의 유럽 재즈계에서 이탈리아 재즈가 그렇게도 눈에 띄게 발전한 것 아닌지 생각되네요. 이러한 이탈리아 재즈 레이블 가운데서 정말로 특이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다운비트와 비교되는 이탈리아의 재즈 음악 전문 잡지 무지카 재즈는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자체 레이블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5, 60년대 재즈 음원이나 미공개된 다양한 재즈 관련 음원을 아날로그 음반 시절부터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반들을 상품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무쿠 형식으로 출간되는 무지카 재즈 잡지의 부록으로 LP나 CD 형태로 발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음반들은 유럽 각국이나 자국의 재즈 전문 레이블에 하청을 주거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생산했다고 하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레이블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오래된 미공개 재즈 음원을 음반 미디어로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오늘은 젊어서 일찍 타계한 이탈리아의 괴물 알토 색스폰 주자 마시모 우르바니가 트럼펫터 엔리코 라바든과 함께 공연하는 미공개 작품을 포함한 인비테이션이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1977년에 무지카 재즈의 부록으로 발매된 LP 음반에 수록된 음원 가운데서 다들 잘 아시는 스탠다드 넘버 올드 폭스를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 알토 색스폰 원원으로 이루어진 콜텍 구성으로 연주되었는데 존 콜트레인과 알버트 아일라를 리스펙트했던 마시모의 장렬하는 알토 연주를 애석한 마음을 담아 모두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8월 중순을 넘기면서 폭염과 폭우로 물난리가 났던 한국과 일본은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아마도 서서히 소강 상태에 들어간 듯합니다. 이제 그만 이대로 그쳐주면 좋겠는데요. 아무쪼록 피해를 많이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셔서 보통의 생활로 돌아오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가서 마지막 곡 2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폭염도 슬슬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느껴지네요. 아직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지만 속히 7차 유행도 잡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재즈 레이블 DDQ를 소개해드리고 여기에서 제작된 앨범 2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12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독일의 재즈 레이블 편을 이어서 보내드릴 테니 관심을 갖고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975년에 밀라노에서 설립된 블랙 세인트라는 레이블은 미국의 프리재즈나 아방가르드 계열 뮤지션들의 작품을 지향했지만 대중성이 없었기 때문에 경영난에 빠지고 그래서 79년도에 고등학교 교사였던 조바니 모난드리니가 경영권을 인수해서 소울루트라는 이름으로 경영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기를 구가하던 프리재즈계 뮤지션인 스티브 레이시나 폴 모티앙, 폴 블레이 등의 작품을 발매하기에 이르렀는데요. 90년대에 들어서 조바니 아들이 경영에 참가하게 되고 DDQ라는 레이블명으로 바꾸면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탈리아 뮤지션들을 중심으로 30개의 타이틀 정도의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90년대 중반에 발매된 앨범을 2개 뽑아봤는데요. 96년 The Secret of the Moon이라는 앨범으로 당시 아직 재즈 씬에서는 신인 피아니스트였던 파우스토 페라이 우올로가 피아노 트리오 연주로 일본에서 그 이름을 알리며 화려하게 데뷔했던 작품입니다. 이 앨범에서 니프니스라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연주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번째 작품은 2000년에 발표된 너무나 많은 재즈 팬분들이 알고 계시고 소장하고 계시는 앨범인데요. 루이지 마르티날레 콜텟의 Eyes and Stripes입니다. 현재 이탈리아를 대표할 만한 피아니스트로서 루이지 마르티넬라가 이제는 유명한 이탈리안 트럼펫터로 자리 잡은 파블리조 모스와 함께 원홀 콜텟 구성으로 공연한 멋진 작품입니다만 발매 후 데이트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많은 팬들을 매료시켰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라드 넘버인 A Gleam of Hope를 선곡했는데요. DDQ 레이블의 릴리즈 이후 성공했던 이탈리안 뮤지션 앨범 2개를 소개하고 데뷔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요즘 저희 방송 청취율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모두 밖으로 나와 활동하시기 때문에 재즈홀릭스 애프터 아워즈 방송에 관심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과 성원을 받으며 열심히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청취율이 떨어지면 힘이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재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도 많이 선전해 주시는 센스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우 아빠의 밥보더 재즈 스탠다드 특집 마지막 편을 보내드릴 테니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공자님과 함께하는 재즈와 여행, 섬 특집에 이은 새 여행과 재즈 기획도 방송되니까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데뷔근 12번째 에피소드에서 독일 재즈 레이블 특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름 무더위와 싸우면서 프로듀서 겸 엔지니어이신 팔방미인 락피디님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니 모두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선곡과 진행의 도쿄의 털보 데뷔기였습니다.
재즈홀릭스 애프터 아워즈 방송은 팟캐스트를 비롯해서 사운드 클라우드, 팟빵,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시 찾아뵐 때까지 막판 더위 잘 이겨내시고 별탈 없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요나라.